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유미입니다. 오늘 조유미 소비자 세상에서는 냉장 온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적인 냉장 온도는 10도씨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도씨가 냉장 온도가 되고요. 냉동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냉장 식품은 10도씨 이하에서 보관, 또 냉동 식품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 간편식 같은 게 증가하고 또 미생물, 제가 지난번에 생물학적 유해 요소,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때문에 냉장 온도 관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대충 4에서 5도씨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도씨로 냉장 온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절반 정도 되는 4에서 5도씨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냉장 온도를 5도씨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겠는데, 미국에서 살모넬라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토마토나 고추에 살모넬라가 오염이 돼서 그걸 먹고 환자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미생물 오염 사건입니다. 43개 주에서 1284명의 환자가 발생한 굉장히 대형 식중독 사건이었고요. 유럽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의 새싹 채소 사건이 있었어요. 새싹 채소는 거의 생으로 샐러드처럼 먹게 되는데 그것을 먹고 여기에 이제 감염된 그 미생물은 뭐였냐면 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서 들어보셨죠? 출혈성 대장균은 지금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트를 잘못 먹고 아이가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병에 걸리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소송 중인데 그 병원성 미생물, 그 균이 바로 출혈성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이 출혈성 대장균이 새싹 채소에 오염이 돼가지고요. 총 환자가 3,351명이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이 중에 자그마치 37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돼요. 그리고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 거예요. 수포박테리아가 돼버려가지고. 이 같은 대형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경우인데요. 2015년, 16년 실제로 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건들을 쭉 추려보니까 2015년에 3건, 2016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다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의한 농산물의 오염이 제거되지 않고 식탁에까지 오르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균이 뭐냐면 리스테리아. 들어보셨어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혈성 대장균. 이 세 가지 병원성 미생물이 결국 식품에 오염이 되면서 사람이 결국 사망하는 그 한 번 식품 잘못 먹은 것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리스테리아와 살모넬라는 5도씨에서 10도씨 사이에서 균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균의 성장이 확 줄어드는데 우리처럼 10도씨에서 냉장 온도 관리를 하면은 그 5도씨하고 10도씨 그 사이에서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연구가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별로 현재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예를 좀 드려볼게요. 코덱스 기준에서는 지금 식용란의 경우, 계란의 경우에 5도씨 이하로 관리해도 돼 있고 즉석 섭취식품 6도씨 이렇게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식용란, 계란은 7도씨. 우리는 거의 계란을 상온에서 그냥 유통시키는 경우들 많잖아요.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그런데 7도씨 이하에 냉장 보관하도록 다 되어 있고요. 즉석 섭취식품은 5도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식용란, 계란은 4도씨, 신선 채소는 1도에서 3도씨, 그리고 가공식품은 5도씨. 외식 시설의 냉장 온도는 5도씨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4에서 5도씨 사이로 그 이하로 식품을 냉장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10도씨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도씨 냉장 온도가 관리되기 시작한 것도 자리 잡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계 설비도 많이 발전했고 경제 수준도 발전했고 특히 식품에서 이런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도 온도가 달라지고 하면서 당연히 미생물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식중독 증가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식중독도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적게 조사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중독 좀 생겨가지고 뭐 며칠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거 다 일일이 신고하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조차 않는 거죠. 주로 여기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학교같이 군대같이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사건들만 거의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냉장 온도 관리를 좀 더 낮춰야 된다. 국민들이 식품을 먹으면서 냉장 온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질병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이 냉장 온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5도씨 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냉장 온도 관리를 절대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요구는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유통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췄고 시스템도 갖췄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해볼 만한 5도씨 이하로 냉장 온도 관리를 해볼 만한 그런 여력이 좀 생겼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식품산업협회에서는 제조업체들은 대체적으로 5도씨 관리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단체에서도 당연히 5도씨 관리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업계와 소비자 단체, 소비자들이 함께 냉장 온도를 좀 더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자라고 하는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고요. 단지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는 10도씨로 관리하던 냉장고 온도를 5도씨로 낮추고 또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식품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반드시 실온에서 유통되지 않고 냉장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통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주로 누가 많이 하게 되냐면 유통업체들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중소 유통업체들은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한꺼번에 5도로 가지 말고 7도 정도 했다가 더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단계적으로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냉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에 의한 냉장고에 의한 온도 조절이기 때문에 뭐 7도씨를 중간에 단계를 거쳐서 5도씨로 가나 바로 5도씨로 가나 사실 설비 투자에 있어서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5도씨로 과감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왜 5도씨 관리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유통기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실온에서 우리가 식품을 유통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예를 들면 7일밖에 안 된다. 계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되면 냉장고에서 냉장 온도를 잘 지켜서 유통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찍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식품들,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식품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식품 폐기물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제조업체들이나 소비자 쪽에서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냉장 온도 관리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갔습니다만 연구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 소비자 또 유통업계가 함께 또 정부와 논의를 해서 이 5도씨 냉장 온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들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냉장 온도 관리. 보통 냉장고는 냉장고의 그 냉장 온도는 5도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로 되어 있죠. 아마 가정에서 냉장고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냉동 온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할 때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냉장고를 꽉 100% 꽉꽉 채워놓으면
5도씨가 냉장 온도 5도씨로 해놔도 5도씨로 유지가 안 돼요. 제품들끼리 서로 열이 발생돼가지고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항상 70%만 채워라. 꽉꽉 채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늘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냉동고에 보관했던 것들이 뭐 냉동시켰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이내에는 다 소진해서 없애도록, 그 이상 냉동 보관했을 때는 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또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해동된 음식을 다시 재냉동하면 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해동 과정에서 발생됐던 오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동했던 것들은 다시 재냉동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소비 단계에서 냉동 온도 관리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냉동 온도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지켜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우리도 냉장 온도를 10도씨에서 5도씨 이하로 낮추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들, 시민단체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활동에도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보다 더 우리 식생활이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재미있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